처음에 발상 아이디어는 되게 고등학교 시절의 엉뚱한 발상. 눈앞에 보이는 저 한강에서 예를 들어 그 스코틀랜드 네스호의 내시와 같은 그런 괴물이 나타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프란다스에게를 개봉했던 해였는데 2000년 7월의 여름에 그 맥팔랜드 사건이 터졌죠. 그 사건을 딱 접한 순간 이거는 내 영화 괴물 스토리의 출발점이 될 수 있겠구나. 어두운 그 용산 미군 부대 영안실에서 독극물을 방류하는 모습이 이렇게 마치 목격한 것처럼 머릿속에 떠오르면서 이게 우리 괴물의 탄생 기원 내지 배경이 될 수 있겠다. 이것이 영화의 오프닝이다 이런 생각이 됐습니다. 엠 나이트 샤말란의 사인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그 멜 깁슨 패밀리가 그 외계인과 사투를 벌이는 되게 독특한 방식으로 그 외계인에 관련된 사건을 다룬 그런 영화였는데 그 영화에서 되게 또 가족 중심으로 스토리를 펼쳐나가는 그 방식 이런 거에 또 영향을 받았고요. 그 시점에 2003년도에 이제 같이 시나리오 작업한 하준원 씨가 결합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시나리오 크레딧에 올라와 있는 백철현 씨는 좀 뒤늦게 결합을 해서 결국 세 명이 같이 작업을 했던. 저희 시나리오 단계에서는 우선 국회 제가 도서관 가가지고 정말 이렇게 과학 논문들 이렇게 거의 쌓여갖고 되게 미세한 어떤 단계에서부터 사실 사진 자료들을 모았었어요. 그래갖고 무슨 거머리의 생식 단계 무슨 걔네들이 어떻게 교배를 하고 어떻게 생명체를 낳고 얘네들이 변이 될 때 어떻게 변이 되는가에 대한 것까지 아주 시작 단계는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서 괴물체라는 것에 대해서 접근을 했었고요. 어떤 작업 하시다가 갑자기 저를 이제 부르셨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지금 괴물 시나리오를 쓰고 있는데 네가 각색을 좀 해라라고 하셔가지고 저야 좋죠. 이제 그러면서 그때 이미 이제 하기로 했었고 그다음에 준원이랑 같이 이제 쓰신 다음에 초고가 나오자마자 저한테 이제 시나리오를 주신 게 2004년도 12월 달쯤에 주셨거든요. 이제 그때 이제 그걸 받자마자 저는 이제 투입이 된 거죠. 플롯만 놓고 보면 유괴 영화입니다, 사실은. 근데 그 유괴범이 아니라 괴물에 의한 유괴가 이뤄지는 그런 영화죠. 가족들이 괴물과 사투를 벌이는 게 아니라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그 가족들이 딸을 구출하려고 했던 그런 스토리의 영화거든요. 온 가족들이 그 한강을 떠도는 로드무비가 성립되게 되는데 로드무비라기보다는 추적이죠. 예. 그 애달픈 추적인데 그 플롯이 성립되게 된 것이 이제 괴물이 피해자를 운반한다라는 개념. 그 아이디어가 처음 떠올랐을 때 그게 되게 이제 중요했었어요. 그 딸을 찾아 나서고 싶은데 그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한강이란 공간이 폐쇄되고 가족들은 또 그렇게 보균자로 병원에 격리 수용이 되니까 거기서 또 여러 가지 장애들이 생기잖아요. 가족들이 계속 당국과 경찰과 군인들로부터 쫓기는 신세가 되고 그래서 이 두 가지 기본적인 전제가 이 영화 시나리오의 어떤 가장 기본적인 조건을 형성한 거였죠. 괴물과 맞서 싸우는 것이 가장 말이 안 되는 인물들로만 우리 주인공들을 구성하고 싶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변에서 평범히 볼 수 있는 그런 소시민들, 대책 없는 패밀리, 어떻게 루저 캐릭터들이 영화의 주인공이 되었고 그것이 저의 영화적인 취향이나 적성에도 잘 맞는 것 같아요. 특히나 그 한강변에서 우리가 늘 보는 뭐 먹을 거 사 먹고 하는 그런 매점을 운영하는 한 소시민 가족으로 주인공들을 설정하게 됐고 먼저 이미 거의 사실상 캐스팅을 내정해놓고 시나리오를 다 썼거든요. 배우들 인물들도 다 비슷하게 인물들 이름을 만들어서 땄었고 그 본질을 잘 알고 계셔서 그 캐릭터들을 재밌게 뽑아내신 것 같아요. 이미 존재하는 하나의 거대한 로케이션이기 때문에 실제 발품을 굉장히 많이 팔아서 그 프리프로덕션 단계에서 한강 사진 자료만 정말 5,6천 장도 넘게 사진 작업을 해가지고 공간들을 하나하나 만들어내서 비주얼적으로 굉장히 저기가 한강에 저런 공간이 있었어라는 공간들을 확보해놓고 시나리오 썼던 게 큰 도움이 됐었던 것 같아요. 잠실대교 아래서 비가 엄청나게 오는 날이었는데 사람들이 거기 한강에 들어가서 낚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장면은 실제 저희가 본 딱 그 비주얼 그 자체 감독이 그때 찍으셨던 사진 자체를 바로 영화에 그대로
같은 사이즈로 찍었었는데 강두와 희봉이 운영하는 매점은 서강대교 주변에 있는 한강변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고 활기찬 서강대교 주변에 있는 매점이었고 남주가 문자 메시지를 받고 현서를 향해 뛰어가는 장면을 보면은 거의 한강을 이렇게 횡단하다시피 해서 가는데 거기서 나오는 한강 철교라든가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다 실제로 한강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위치들이고요. 빗속에 그 가족들이 대혈투를 벌이는 그 장면은 한강의 한 복판이라 할 수 있는 그 동작대교. 특히 교각의 모습이 되게 우람하고 압도적인. 그래서 우리는 동작대교의 사투라고 불렀는데 스태프들 간에는 거기서 17일간 빗신을 찍으면서 저희 스태프들도 실제로 사투를 벌였던 기억이. 특히 그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공간인 그 현서가 잡혀 있는 실제로 그 공간이 있습니다. 원효대교 북단 아래 되게 거대한 하수구. 되게 흥분했었던 야 이런 스펙타클한 압도적인 공간이 실제로 존재하는구나. 그래서 되게 기뻤고 그래서 이곳에 이제 괴물의 은신처가 있는 것으로 설정을 하자라고 이렇게 공간에 맞춰서 시나리오를 써나갔습니다. 실제 이런 공간에 괴물이 살 법할 것 같다라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공간을 활용을 했었는데 실제 어떤 분은 보고 이제 이거 3D로 무슨 그래픽 작업을 한 공간이냐 아니 세트냐 그래서 오히려 역으로 세트라고 이제 오해를 받은 뭐 그런 공간이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시나리오 쓸 때부터 이 씬 넘버 36 뭐 동작대교 씬 넘버 70몇 원효대교 북단 아래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실제 장소를 가지고 시나리오를 써나갔던 기억이 납니다. 일단은 있는 그 틀 안에서 어떻게 이제 이거를 더 구조화할까 이제 이거를 고민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시나리오에서 그 처음 괴물이 등장할 때 사람들이 구경꾼들이 모여서 웅성웅성거리다가 강두가 맥주를 던지고 나서 그 다음에 구경꾼들이 어처구니 없이 마치 동물원 무슨 원숭이한테 과자 주듯이 막 뭐 과자 봉지를 던지는 장면 같은 경우 이제 백철현 씨 아이디어였던 기억이 나는데 처음에는 남주가 활을 쏴서 금메달을 땄었어요. 제가 금메달 말고 동메달을 따면 어떨까요? 뭐 그래가지고 그 동메달로 그래 동메달이 차라리 낫겠다. 그래가지고 핸디캡을 주자. 그래서 핸디캡을 남주한테 주게 됐고. 그렇게 원래 잘 졸던 뭐 합동부장소에서 딸 죽었는데 그렇게 졸아서 이제 동생한테 발로 차이고 뭐 이러던 캐릭터가 마취약으로도 막 강제로 넣었는데도 이제 잠을 자지 않고 딸을 구하러 간다라는 어떤 말은 안 돼도 영화적으로 설득력이 있는 그런 지점에서 수술이라는 걸 해줬을 때 어떤 걸 해줘야 되는가. 전두엽에서 조직 채취하는 거는 그 마이크로 아스피레이션이라는 그 수술이다 해가지고 그게 이제 비주얼적으로도 보면 막 여러 가지 뭐 들어오고 하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가장 적합하겠다 해서 이제 설정을 했었던 겁니다. 네. 한 4년 전입니다. 그때 봉준호 감독이 이제 그 한강에 괴물이 등장한다라는 그 바로 이 영화 괴물의 아이디어를 저한테 처음 제안을 했고 한강이라는 공간 같은 데서 괴물이 나오는 괴수 영화 이거 한번 기획적으로 해볼 만한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고 괴물의 이제 투자 백업사가 필요하다 해가지고 제작사에서 시나리오를 보내줘서 처음 접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영화는 되게 긴박하고 다이나믹하게 얘기가 전개되고 아주 시나리오에서 저희가 호감도가 높았습니다. 농담할 사람은 아니니까 처음에는 야 진짜야 했지만 또 그런 기대감과 함께 또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정말 굉장히 막연. 이 괴물을 통해서 감독님이 표현을 하고자 했던 거 정말 공포스러운 어떤 것이라기보다 뭔가 결핍을 하고 이 존재는 이러한 역할이었고 그러므로 괴물이라는 건 이런 영화여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그 사전 작업을 통해서 처음으로 가장 먼저 경험을 했죠. 저는 또 촬영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했었죠. 유동인거 많은 여름의 한강 둔치라 아주 촬영하기가 힘든 곳이라는 걸 예전부터 알고 있었고 어떻게 촬영을 했을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 제작부, 제작팀, 연출팀 그 외 많은 팀들이 고민을 많이 했었죠.
배표해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keep walking until you cannot hear this announcement. You may thus urge to 준비를 촬영 전에 거의 몇 달 동안 작업 아이디어를 내고 작업을 하고 프리한 준비를 딱 하고 놓고 있을게. 그리고 힘 받을 것 같다 그러면 내가 브레이크를 안 주니까. 처음에 이제 그 구상은 이제 감독님이 물론 내신 거죠. 아유, 이거 잡아주지. 저거 500kg 정도 되는 그 안에 이제 시멘트를 넣고 이제 채우거나 이렇게 해서 무겁게 했던 거예요. 물이 이제 퍼지는 이제 스플래시 그 효과를 보기 위해서 일단은 그 효과는 진짜로 저희들이 하면서 했던 테스트들 중에서는 가장 이제 만족을 했었던 부분이에요. 감독님도 대단하다, 멋있다. 네. 한번 떨어뜨리고 나서 그걸 또 이제 다시 끌어올려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이제 여러 테이크를 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한번 찍을 때마다 저희가 소요됐던 시간이 한 20분 정도. 테스트 했던 게 그대로 효과가 나올 수 있었던 게 그 드럼통 떨어뜨리고 이제 괴물 낙하 장면이었죠. 아이디어 너무 커버려가지고. 아 그러니까 이거 너무 높아. 좀만 내려와도 될 가장 심혈을 기울였던 가장 우스웠지만은 이제 괴물 입에서 이제 사람을 뱉거나 삼키는 장면을 이제 하기 위해서 이제 준비했던 그 괴물 아가리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가장 중점적으로 이제 해결해야 될 문제가 그 아가리 부분에 대한 그 고무의 재질을 뭘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가장 힘들었고요. 구멍을 이제 조금 뚫어 놓으면은 갖은 쇼를 다 해야지만 그 사람이 나오는 상황이었고 또 구멍을 크게 하면은 또 이제 그런 물리적인 효과 옷에 이제 이렇게 걸리고 이런 물리적인 효과가 전혀 없었고 그래가지고 그 접점을 찾는 게 되게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하면서도 참 회의감도 제일 많이 느꼈던 테스트였습니다. 오케이. CG에 이제 주기 위해서 리얼하게 주기 위해서 이제 했던 건데 3개의 추를 떨어뜨릴 때 그 타이밍이었어요. 다다다당. 진짜 그렇게 딱 떨어지느냐인데 그러니까 그 리듬감을 이제 연습을 한 거죠. 처음 첫 테이크에 이제 좋은 효과가 났었고 그래서 오히려 그거는 저희들이 테스트를 했던 게 아주 주요했던 것 같아요. 그거 만약 진짜로 현장에서 했었으면은
차 세대 이제 그냥 NG로 끝나고 다시 또 뭐 다음에 재촬영 뭐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었거든요. 그 에이전트 옐로우 같은 경우는 이제 감독님께서 이제 그 말 그대로 이제 노란색 가스 카레도 해봤는데 카레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한테 치명적이다. 아주 매워가지고 눈 같은 데 들어가면은 치명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만큼 했을 때 그 효과도 별로였고요. 결국에 이제 찾다 가장 효과가 좋았던 게 이제 황토였는데 저희도 이제 하면서 효과는 제일 좋았지만 이제 걱정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색깔이 너무나 차이가 났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감독님도 뭐 그 색깔은 어떻게 이제 나중에 후반 작업에서 한번 색을 돌리든 방법으로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효과는 이게 제일 낫다. 그래서 감독님도 그 테스트를 보시고 흔쾌히 이 정도면 뭐 이 정도라면은 뭐 오케이. 우산이는 좀 오른쪽으로. 네가 봤을 때 오른쪽으로. 한 옵이라 그러나 그 한 통을 붓거든요. 근데 이제 그 양이 얼마나 될까? 그게 일직선으로 떨어지느냐?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느냐? 그걸 테스트한 거죠. 그래서 저희가 걱정하게 그 높이에서 그걸 떨어뜨리면은 쏟아붓다가 벌써 끝나겠다. 그것 때문에 이제 그 걱정 때문에 이제 그것도 다 한 거예요. 그 프랙티컬 이펙트를 저희가 하지 않았다면 현장에서나 후반 작업할 때 아주 힘이 들었겠죠. 그걸 대체하기 위해서 CG를 다시 해야 되고 뭐 사람을 더 지어야 되고 한다는 게 예산 면에서 더 많이 돈이 들 테고 촬영하는데도 여건이 안 좋아졌을 수도 있는데 다행히 저희가 준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잘 그 예산을 잘 바꿀 수 있었고 촬영을 잘 할 수 있었고 결과가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태어나서 내가 한강 하수구를 들어가는 서울에 이런 하수구들이 있나? 하수구는 다 쥐도 못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더러운 거. 하수구 냄새. 그 냄새 때문에 놀랬고 혹시라는 거는 뭐 상상을 초월하고 평생 못 해볼 일들을 많이 해봤던 것 같아요. 정말 뭐라 설명할 수 없는 게. 별 좋았던 추억은 없었죠 거기서. 어떤 생물이 어떻게 존재할까라는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끔찍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괜찮았다고 찍고 있어 이런 거를. 아프다고 하는데 나. 잠깐만 천천히 마음에서. 그 전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화상풍 주사를 맞았어요. 워낙 또 오염도가 심한 곳이다 보니까 전 스텝 배우들이 다 그걸 맞고 예방주사 맞았어요. 그냥 뭐 무슨 생분이 있을지 모르니까 일단은 여러 가지 질병에 노출이 되니까 될 수 있으면 그런 질병에 병이 안 옮기 위해서 예방 주사들을 다 맞고 하수구들하고 그랬는데 흡혈촌충이라는 벌레가 있어요. 그 하수에 퇴적된 썩은 물질에서만 사는 그런 벌레인데 이제 그거에 좀 되게 겁을 많이 먹었죠. 그게 살을 파고 들어서 살 속에서 기생을 하고 알을 까고 온몸에 퍼지는 그런 되게 무서운 병인데 셉들한테는 이제 그 뭐 이렇게 쇠에서 감염되는 그런 병 예방 접종이라고 얘기를 하고 다 포함시킨 그런 주사를 맞췄죠. 병원을 지정해서 간호사님 오셔가지고 주사를 맞고 했었죠. 다행히 다친 분은 안 계시고. 그 원효모리아에서 SF적인 느낌이었어요. 그 규모, 크기, 와 이런 데가 있었구나 뭐 이런 거에 많이 놀랐어요. 영화 세트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 같은 되게 안락한 느낌도 좀 있었어요. 간데 처음 들어가는 공간이니까 끝이 어딘지 모르잖아요. 계속 들어가는데 플래시도 없고 그냥 아무 것도 없이 그냥 들어갔는데 궁금하잖아요. 그래. 계속 들어가는데 이게 막 아래에 막 발판 같은 것도 없고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좀 미끄러져 빠지면은 제가 거기 간 거 아무도 모르거든요. 무슨 일 나면 일이 숨어서 도망다니면 한참 동안 안 잡히겠구나 이 생각도 조금 해보고. 어떤 게 제일 무섭냐면 발에 뭐가 걸리거나 그럴 때 이제 진짜 시체가 나오면
어떨까, 그러지 않을까 하는 공포감이 굉장히 많았었던 것 같아요. 사람 죽어서 거기다 버려놔도 못 찾아요. 장소가 너무 좋은데 이 하수구가 좋은데 추천하고 싶은데 여기서 어떻게 찍을까라는 게 그게 일단 첫 번째로 드는 걱정이었거든요. 세진과 세주가 이렇게 숨어 있는 그 공간, 길고 긴 공간이 있었어요. 그쪽 안으로 깊이 들어가면서 도대체 내는 데까지가 어딜까? 왜냐면 그걸 이제 그 일을 하는 친구들한테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계속 같이 걸어 들어가면서 그 결정을 내리기가 가장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미안하니까. 실제 어떤 공간에서는 배우가 실제 그 하수물에 막 나뒹굴고 그래야지 되는데 실제 하수구에서는 촬영이 불가능하니까 세트를 짓자 그래가지고 세트도 생각을 해보고 그 괴물을 어떻게 찍을 것인가만큼이나 하수구에서 카메라를 어떻게 들여댈 것인가가 당연히 우리니까 무대뽀로 그렇게 하수구 들어가 찍었지 헐리우드 같았으면 그 전부 세트로 했을 텐데. 저희들 그 전선이라든가 이런 게 물속에 담겨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 긴 공간을 갖다가 선을 갖다가 진짜 벽 따라서 묶어가면서 이렇게 갔고, 그리고 모든 라이트가 이 스탠드 자체가 물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감전 사고에 사실 저희들이 신경을 좀 많이 썼던 부분이거든요. 안전 사고에 굉장히 좀 유의했고요. 그 라이트를 할 수 있는 공간이 한정이 돼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가장 좋은 그 각도를 찾아서 또 라이트를 해야 됐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는 애로사항이 좀 많이 있었어요. 강호 형이 떴던 곳은 사람이 뛸 수 있는 평지가 있는데 이쪽 카메라가 떠야 되는 데는 걸어 다닐 수 있는 공간이 없어가지고 저희가 하나하나 철골 발판을 거의 3천만 원어치를 아마 했을 거예요. 거의 100m의 길이를. 그거를 했었죠. 다행히 그 장마가 되면 다리 하수구에 물이 다 차는데 저희가 촬영하는 동안에는 물이 안 찼던 게 가장 다행인 거죠. 반대로 겨울에는 하수구 바닥이 다 얼어서 그거를 이제 그 큰 막 로켓처럼 생긴 그런 이제 히터를 갖다 틀어서 말리고. 네, 하수구 입구에서 그 썩은 물고기를 발견을 하신 거예요, 감독님이. 저기 입구에 저기 뭐가 있는데 좋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때부터 그 주변에 죽은 생물체들을 채집을 했죠. 물고기, 비둘기, 또 물에 빠져서 이렇게 배가 이렇게 볼록 나온 쥐, 그런 것도 이제 막대기로 건져서 그 세팅을 해놓고 이제 또 이게 거기 물이 흐르니까 한 컷 찍으면 또 이렇게 흘러가요. 그러면 잃어버릴까봐 힘들게 다시 건져가지고. 쥐는 뭐 항상 하수구에 있는 거고 뭐 여러 가지 안 보이는 벌레들도 많이 기어다니고, 또 더군다나 은신처 찍을 때 또 이 봉준호 감독님은 또 그런 벌레들을 갖다 잡아오라 그래가지고 출연도 시키고 그랬으니까 사실 좀 징그러웠죠. 저희는 이렇게 하수물에 발 담그고 이렇게 찍고 있는데 쥐들도 이렇게 같이 발 담그고 같이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뭐 약간 좀 겨울 쪽에 약간 건기 쪽에서 이제 촬영을 했으니까 축축한 느낌보다는 이제 그게 다 말라서 거기 있는 쌓여 있는 그 토양이 이제 먼지가 되어가지고 이게 풀풀 날아다니는. 빗물 펌프장에 딱 들어가면 저기 구멍이 이렇게 조금 뚫려 있는데 글로 빛이 들어오면 여기 무슨 스모그를 켜놓은 것도 아닌데 그 빛의 궤적이 이렇게 쫙 비쳐요. 그러면 그걸 보는 순간 숨을 쉬기가 되게 싫어지는. 너무 추웠어요, 정말. 특히 그 중랑천 하수구 그 씬 같은 경우는 감독님도 생각하기도 싫다고 하시는 그런 곳이었는데. 그 쓰레기를 치우더라도 다시 뭔가를 채워 넣어야 돼요. 뭐 쓰레기는 아니더라도 뭔가 거미줄을 만들어 놓는다거나 간지를 내나 색깔을 입힌다거나. 미술을 소품을 했던 미술팀, 조명 세팅을 했던 조명팀, 뭐 청소를 했던 제작팀들이 많이 고생을 했었죠. 후레쉬를 비쳤더니 뭐 검었던 바닥이 갑자기 하얘지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이제 모기 유충들이 빛을 보고 이제 순식간에 다 퍼진 거예요. 가장 싫었던 건 장화였어요. 그 고무장화를 신는 게 가장 싫었었어요. 그 냄새도 많이 났고. 이게 짧은 장화가 아니라 뭐 이게 긴 장화를 신고 들어갔었던 기억이 있는데 막 이만큼까지 차오르니까 한여름에 그걸 쓰니까 막 이 안에서 땀이 나가지고 막 물이 아무래도 새고 또 이렇게 찝찝한 발이 썩어가는 것 같은 그 상상에 또 사로잡히면서 그걸 입고 이렇게 일을 하고 저녁밥을 먹으러 딱 올라와서 이렇게 벗으면 물이 쏟아져요. 그게 다 땀이거든요.
그 실제 영화 찍을 때 그랬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고여 있는 물들이 이렇게 흐르는 물도 있지만 정말 그 투명도가 전혀 없고 뭔지 모르는 것들이 이렇게 떠다니는 물들이 계속 그 튀게 되는 물, 그 엄청난 지저분한 물들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진짜 노이로제를 갖게 되는 거예요. 물이 밑에 발 밑에 물이 흐르는데 저는 계속 구역질이 나더라고요. 그게 비위가 굉장히 상하고. 물로 이렇게 하면은 검게 보이거든요. 주변에 물이 별로 없어가지고 하수를 퍼가지고 막 뿌리에다가 입에도 막 들어가고. 막 물도 많이 튀기고 많이 먹고 그랬어요. 그날 날씨가 너무 추워서 영하로 떨어졌었어요. 그래서 이제 스팀 미리 새벽에 가서 그걸 다 깨서 부수고 녹이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그 파편이 다 얼굴에 튀었는데 그때는 몰랐는데 지나고 나니까 이제 얼굴에 그게 지저분한 물들이니까 막 뭐가 많이 나더라고요. 항상 미술팀은 손톱 이렇게 새까맣게 때가 껴있었어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스태프들이나 배우들이나 뭐 고생 안 한 사람은 없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런 고생이 뭐 이런 영화를 만들어내지 않았나 싶어서 전혀 알지도 못했던 그런 큰 하수구가 있다는 것도 알게 됐고 앞으로 또 어떤 영화가 그런 하수구를 배경으로 또 영화가 나올는지 모르겠지만은 저희들한테서는 굉장히 좋은 경험도 했고 많은 노하우도 쌓였다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모든 영화 걸지만은 지나고 나면은 뭐 재밌어요. 막상 갈 때는